계속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 백신이 안전하게 공급되어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광주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시의 대외비 문서 등록과 관리 그리고 외부 유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문서는 쌍용공원 및 양골공원 공공연계사업 관련 경기도청 타당성 검토 유보 요청과 관련된 보고 문서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대외비 스탬프가 찍혀져 있고 이게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인쇄 날짜가 2020년 8월 21일 오후 4시 24분에서 25분입니다. 경기도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대외비가 찍혀 있고 광주시에서 생산한 문서에는 괄호하고 기밀일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대외비 그 스탬프가 찍혀져 있지 않은 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내부 문서인데 이 문서 건에도 지금 대외비 스탬프는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저한테 카톡으로 같은 8월 21일 오후 12시 47분에 그러니까 인쇄하기 이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문서가 캡처돼서 보내온 그 카톡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보니까 그 정보공개 요청 사이트에 이미 공개가 오픈된 자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시 의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의 대외비 스탬프를 찍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쌍용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집행정지 취소 결정 보고 문서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로 인해 취득한 문서에는 가운데에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 제가 문서를 받은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단체 메시지 방에는 한 장의 문서가 올라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담당 팀장 이름, 얼굴, 그리고 연락처, 소송 현황, 결정 사항, 향후의 집행부 검토 의견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 쌍용공원 관련된 여러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제가 같은 시간 요구한 자료는 대외비를 찍어서 보내지고 광주시 그 시민들한테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자료에는 더 정확하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받은 대외비 법원 결정문보다 더 자세한 내용, 즉 소송 현황, 법원 결정 내용 및 이유, 집행부 검토 의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가 하나 더 캡처를 하려고 그 카페를 들어갔는데 카페에도 이 문서가 똑같이 올라와져 있었는데 그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여서 제가 캡처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제안서 접수에 따른 업무 협의 문서입니다. 포털 사이트 카페에 광주시 내부 문서와 함께 투어를 용수리 대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광주시에서 생산한 자체 문건이고요.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 투월 용수리에 만들어지는 자동차 조성 단지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글이 삭제됐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 이 글이 올라온 이후에 감사 담당관실에 연락을 해서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해당 카페에서 게시글이 삭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아까 용수리 카페가 왜 사라졌을까요? 를 보면서 본인들이 캡처한 사진들을 계속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주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후 용수리의 이 주변 부동산 시세가 요동을 쳤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를 함께 보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부터는 대외비 문서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안문서 처리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명시되어 있고 대외비 지기는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붉은색으로 찍혀져야 합니다. 광주시에서 지금 찍고 있는 대외비 문서 스탬프하고는 다른 양식이죠. 2021년도 광주시 보안 업무 추진 계획 중 대외비 관리 내용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광주시 보안 업무 추진 계획을 좀 더 살펴보면 비밀 문서 생산 및 관리와 대외비 문서 관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의원에게 제공한 대외비 문서는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외비 관리를 하면 문서가 이런 식으로 대외비 스탬프가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대외비다 라는 것까지 문서의 정중앙 한가운데.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광주시는 위에다 찍고 싶으면 위에다 찍고 가운데 찍고 싶으면 가운데 찍고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보안 업무 수행에 있어 비밀 문서와 대외비 문서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의회에 제출한 대외비 문서에 부서별 비밀 보관 책임자를 명시한 대외비 등록 및 관리, 보안 서약 절차를 이행한 문서, 즉 대외비 문서 관리 대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문서가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제40조 자료 서류 제출 요구와 광주시 의회 기본조례 제52조 서류 제출 요구 방법 등에 따라 광주시 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입니다. 대외비 문서에 대한 관리는 부서별 비밀 보관 책임자의 소관으로 편의와 대응상의 목적으로 임의로 대외비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부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말 시정실입 시에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의 답변서 중 인사권은 작전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무슨 작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작전에 희생되는 것이 사람, 즉 공무원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정보 보안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결국 희생되는 것은 공무원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이상입니다.